자, 들어갈게요. 일단은 그 염지 326페이지를 피십니다. 326페이지 피시고, 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는 테마 5에 가격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요거 이제 가는데, 자, 일단은 내용을 이제 가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제 원칙은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지 마음대로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제가 이제 13가지 원칙인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법질성을 나타내고 지침인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거기 적합과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위주로 가는데, 일단 그 문제집 위주로 갈게요. 거기 보시면 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채용 원칙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최고 최선에 대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일단 물리적 채택을 가능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 이용이 가능한 것, 최고 가치에 대한 경험의 증거고, 자, 3번에 가시면 주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자, 만약에 마두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니까 상가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객관적 양식과 통상의 상을 가진 사람의 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이제 사이드로 가시는데, 토대가 되거나 바탕이 된다.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항상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습니까? 항상 변합니까? 변하죠. 그럼 따라서 시점. 그럼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 돼요. 그럼 시점이 나오면, 자, 요건 따라서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예,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변동하면서 가치 형성도 부동산은 항상 변한다는 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변한다고 나오고, 거기 보시면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 기준 시점 나왔다? 무조건 무슨 원칙 지는다? 변동. 예측은요,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럼 미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미래라는 장래가 나왔다. 자, 이건 변동입니까? 이건 예측입니까? 예측이죠. 예측. 그래서 장래라는 게 나오면 예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로, 장래 유무형에 대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나오면 예측 짓고, 그다음 채용에 대한 내부적인 거에, 아까 제가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별표 쳐놓으시고 균형에다가 현관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 외부적인 요인에다가, 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적합의 원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가지 원칙이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뜰 가능성이 커요. 적합과 균형. 체크하셨습니까? 저번 주 프린트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 가격제 원칙에 대한 제 5번에는 가장 제가 찍어 드릴게요. 9번하고 10번을 보시면 균형과 적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잡으세요. 요 두 가지만 잡으면 거의 이제 확실한데, 제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놓냐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9번하고 10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균형이라는 원칙이라는 걸 따졌을 때는 항상 외부가 나와야 돼요. 얘는 내부가 나와야 돼요. 내부. 적합은요, 외부가 나와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가장 유력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균형이라는 거는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내부 구성 요소 찾았습니까? 그럼 이따 내부 구성 요소라는 게 나오면 이건 적합 찍으셔야 돼요. 이건 균형 찍으셔야 돼요. 균형입니다. 근데 적합이라는 거는, 자,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시장은 우리가 상업지가 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해야 되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과 안 맞습니까? 외부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는 균형을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여기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건 치유가 안 되죠. 그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따라서 경제적 감가.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건 그 자체니까, 자, 거기 보시면 무슨 분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개별 분석. 지금 보고 계십니까? 분석의 기준. 근데 적합의 원칙은 개별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의 기준이다.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편법을 이용한다면, 균형은 기억 들어가니까 요거는 그냥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자, 따라서 기능적 감가. 적합에 지읒 들어갔죠. 그럼 이건 개별이에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를 체크하시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내니까
제 프린트는 아주 요게 가장 효과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셔서 아까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갑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구성 요소라는 게 들어갔나요? 이제 이게 구성 요소가 이제 구조와 설계 간에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라고 뜻도 되고요. 생산 요소 간에 맞아야 돼요. 결합돼서 균형의 원칙이 부합하지 않으면 기능적 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여라는 단어 있나요? 기여. 기여는 균형의 원칙에 선행을 하는데 얘가 이제 후행을 합니다. 자, 그럼 기여라는 거는 자, 부동산의 구성분의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럼 이게 기능적 단가로 7억으로 평가되게 되면 1억으로 설치해서 생산비가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이죠. 생산비 합이다. 생산비 합은 아니다. 그럼 기여도의 합이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전체 수익에 대한 그치는 것은 기여도의 합으로서 우리가 하필 추가 투자에 대한 적법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여가 맞으면 균형이 맞죠. 그 다음에 따라서 수익 배분. 자, 수익을 그냥 해야 돼요. 이건 배분을 해야 돼요. 배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자, 토지나 노동 자본이 있으면, 자, 항상 수익이 생겨요. 토지는 우리가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고, 자본은 이자를 받거든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나중에 배분되죠. 그래서 따라서 토지 잔여법. 나중에 이제 수익하는 법에 이 순수익의 토지 잔여법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 지금 수익 배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잉여라든지 얘는 토지 잔여법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과 관련되죠.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배분되겠죠. 자, 수익이 항상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수익이 항상 우리가 단위당 투자액을 늘리다가 수익이 체증하다가 또 일정 시점 지나면 또 체감한다. 수학 체감 법칙과도 관련되고, 적합이라는 원칙이 있나요? 외부적인 거고, 적합은 대상 부동산의 따라서 외부 환경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이니까 표준적인 이용을 판정하죠. 자, 그럼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상점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공장은 공업지 입지한다. 이거 나오면 또 적합이고,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 따라합니다.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이제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외부성은, 자, 우리가 주택에 공원이 들어서면 정의외부가가 되고, 또 쓰레기별 입장에 되면 부외부가가 돼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경쟁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만약에 순댓국집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초과인이 발생하죠. 그럼 초과인이 발생하면 그럽니까? 경쟁을 야기시킵니까? 나중에 초과인이 소멸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경쟁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렇게 한번 보려고 하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부동산도, 자, 따라서 가격의 이중성. 그럼 부동산도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의 가격이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또 형성되죠? 또 다시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가격의 이중성과 연관된다. 대체 원칙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대체도 잘 나오거든요. 대체는 대신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자,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대체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체해요.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주죠. 그래서 이게 효용이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 동일수권에서 사례와 대상 부동산을 가지고 옵니다. 사례와 대상 부동산. 서로 비교를 해요. 대체 관계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자, 둘 다 5층짜리 건물인데, 자, 일단 효용, 기능,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둘 다 효용이 똑같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럼 가격이 비싼 걸 선택하겠어요? 가격이 싼 거 선택하겠어요? 싼 거.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큰 거 선택하죠? 대체 원칙은 보고 있나요? 그 1번이 시험 유형합니다.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높은 거, 낮은 거. 가격이 유사하면 효용이 높은 거.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원칙? 대체. 그 대체는 대체라는 게 들어가요. 항상. 대체 경쟁 관계,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대체 조건, 효용. 아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용도와 효용, 가격 면에서 대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자, 따라보세요. 기회비용의 원칙. 찾았습니까? 여기 이제 제 프린트에 있긴 하지만, 여기 딱 한 번 나왔어요. 자,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자체는, 자, 아까 대체 원칙과 전제가 되는 건데요. 자, 기회비용을 따지자는 거예요. 기회비용. 그럼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유사하죠.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이 있으면은, 자, A 지역과 B 지역이 둘 다 주거지예요.
주거지. 그런데 가격이 틀려요. 기회비용을 갖고 따지는데, 자, 여기는 주거지만 이용하는데, 여기는 상업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주거지로 이용한대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없는 게 낫나요?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제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 가시면은, 자, 맨 마지막에 13번에, 자, 따라보세요. 기회비용의 원칙 찾았습니까? 요거 지문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심 지역의 공업지윤과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보다 시장 가격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자, 도심은요, 공업지로만 이용합니까? 상업지로도 이용합니까? 그럼 상업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포기했죠. 높였다는 것은 기회비용의 원칙에 설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요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저자가 쓰신 게 그 박스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평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과 적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갑시다.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이건 사용하는 용도가 하나밖에 없죠. 용도가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대화를 합시다. 보지 말고 날 봐요, 날 봐. 이건 지우는데 쓰는 거죠. 지다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면 이거 불편한데 쓰는 건 아니죠.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있다, 채용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용도가 다양해요. 무슨 이용해야 돼요?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여기 지금 모니터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강원도 산골 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외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까? 있죠.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받죠. 아시겠죠? 갑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아까 페이지 346으로 갈게요. 346으로 가시면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14번 갈게요. 14번. 14번 찾으셨습니까? 가시게 되면요. 자, 기억번호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대체관계. 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대체관계가 나오면 무슨 원칙이다? 대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유사한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사례를 비교한다는 건 서로 대체관계라는 얘기죠. 근데 어디가 가장 키포인트야? 무슨 관계? 그럼 무슨 원칙? 대체 원칙 찾으셔야지. 내 말 좀 들어봐. 대체 관계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럼 무슨 원칙은 먹고 들어가야 돼? 대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현관 배치래. 구성 요소 있어,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있어. 칠판 보세요. 아까 요 구성 요소와 기능적 감가는 무슨 원칙이었지? 균형의 원칙이죠. 형광펜 잘 칠하세요. 여러분 칠한 거와 내가 칠한 게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막 이상한 데 칠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에다 칠하고 막 그래. 구성 요소랑 기능적 감가가 키포인트야. 맞죠? 그 다음 마지막은 따라서 인근 환경. 아까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외부 환경과 안 맞으니까 무슨 원칙이다? 적합이라는 거죠.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좀 재밌게 해볼게요. 자, 15분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쫙 스캔을 떠보세요. 떠보시면은 4번, 5번 걸렸죠? 그럼 4번의 균형과 5번의 적합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스캔 딱 걸려가지고, 그러면 4번에 가시면은 내부적인 기능상의 뭐 설계 불량, 형식의 구식화 같은 게 기능적 감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균형의 원칙 맞죠? 근데 5번에 보시면은 모와 모의 적응 상태예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부지와 건물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요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구성 요소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5번이 적합으로 보셔야 돼요? 균형으로 보셔야 돼요? 균형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그럼 16번도 스캔을 딱 떠보세요. 스캔 쫙 뜨면은 지금 3번에 적합이 있고 4번에 적합이 있고 5번에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세 지문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딱 3번을 보시면 주택은 어느 지역에 가 있어야 돼요? 상점은요? 공장은요? 그럼 아까 시장 안의 주택은 안 맞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판단이니까 적합의 원칙이 맞죠. 그런가요? 자, 칠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죠? 그럼 5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5번에 가시면은 외부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 외부 환경은 균형이었어요? 아까 적합이었어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가요? 그럼 5번은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외부에 대한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입니까?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입니까? 내부 구성 요소죠. 5번이 답이에요. 넘기세요. 아까 17번을 스캐너로 쭉 뜨니까 아까 어디서 걸렸어? 4번에 걸렸나요? 4번에 딱 봐봐. 어머. 구성 요소 있어? 구성 요소 나오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죠. 4번 적합이 아니에요. 균형이고, 그 다음에 18번도 스캐너 딱 떠보세요. 쭉 뜨면 어디가 적합과 균형이 딱 있어? 3번이죠. 어머 깜짝아, 합격하겠다. 찾았죠, 그죠? 3번을 보시면 좀 달라요. 따라서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이게 구성 요소랑 좀 동일한 용어거든요. 그죠? 그 생산 요소가 구성 요소 뜻이에요. 이해 갔나? 그럼 생산 요소, 구성 요소 나오면 적합이 맞아, 균형이 맞아. 균형이니까 4번이 3번이 정답이지. 요. 알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은 몇 표 쳐놓으신데 기출문제를 좀 돌려놓으셨더라고요. 돌려놓으셔서 가시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요령을 가르쳐 줄게. 지금 오지선다에서 적합과 균형이 다 있는 게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미치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적합과 균형이 다 들어가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게 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저자가 냈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일단 가볼게요. 기억에 가시면은, 이건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기억에 가시면은, 자, 19번에 지금 올바른 거를 연결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차종에 가볼게요. 자, 신축한 지 20년 지난 아파트가 최근에 신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하나 적다는 거는 기능적 감가가 안 맞잖아요. 이건 균형의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고, 자, 니은에 가시면은, 자, 시장 가격이 20억인 빌딩에 2억을 설치해서 22억이 돼야 돼요? 25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기여에서 우리가 기여의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럼 25억으로 상승했다면 이건 무슨 원칙이다? 기여의 원칙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상업용지에 있는 공장 부지를 평가할 때 상업용지 가치가 준하에 평가한다는 걸 따라서 기회비용의 원칙.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니은번은 조금 이 저자가 내셨기 때문에 좀 출제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이거 외에는 거의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적합과 균형. 아시겠죠? 그죠? 기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327페이지로 가죠. 327로 가보세요. 자, 32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오늘 프린트는 다 받으셨나요? 자, 그래서 자, 제가 그 테마 1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반 페이지로 딱 적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모아놓으셔서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 딱 한눈에 보시면 돼요.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어떤 분석이 먼저라 그랬죠? 지역이에요? 개별이에요? 지역을 한 다음에 개별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십니다.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으로 가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살을 좀 붙이고 그럼 들어가시면 돼요. 자, 아까 요거를 살리셔야 돼요. 아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별 분석이 먼저다, 지역 분석이 먼저다. 지역 분석.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해서 여기가 보통 강남역 사거리다. 3번 출구 이제 평가하려고 그래요. 여기 대상부동산을. 그럼 평가사는 여러분이 보실 때 대상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대상 지역부터 보셔야 돼요? 지역. 그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 프린트의 지역 분석은, 자, 따라서 표준적 이용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은 대표적인 평균적인 이용을 봐요.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구나 라는 그 사용을 봅니다. 자, 사용을 보고, 그럼 지역 분석이 후행해야 돼요? 지역 분석이 선행돼야 돼요? 선행이죠. 그럼 요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이죠. 쉬는 시간에 좀 연구해 봤는데, 따라서 표준, 수준, 안 먹혀. 아씨. 자, 그럼 이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으로 간다면, 개별 분석이 후행하죠. 후행해서 개별 분석은 대상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요. 자, 그럼 이건 표준적 이용입니까? 최유효용입니까? 최유용. 그래서 상가 건물로 평가하겠다. 최유용. 가장 좋은 걸로 사용해서 판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가격 수준이에요. 이건 구체적인 가격이에요. 구체적 가격이죠. 제 프린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선지표 후 개최. 자, 그럼 갑니다. 지역 분석은 어떻게 돼요? 표준적이형 가격 수준이 있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후행, 체계형 구체적 가격이고,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인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부분적, 구체적, 미시적이죠.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관련되죠. 경제적 감가고,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 내부적인 기능적 감가. 자, 지역 분석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 인접성, 개별 분석은 또 개별성과 채용이니까 용도의 다양성인데, 자, 이 저자분이 내진 않으셨지만 밑에 가시면 따라서 채용의 판정. 제 채용을 판정하는 건 무슨 분석이죠? 개별 분석이죠. 그런가요? 근데 채용의 판정의 방향의 기준 설정에 도움을 주는 건 무슨 분석이에요? 지역이죠. 그런가요? 그럼 판정을 한 거와 판정 방향 제시라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 요약을 해놨는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보시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을 이제 봤을 때, 자, 동일수권을 파악해요. 할애수질 최고 원권인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자,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죠. 그럼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고? 인근. 간접 영향줘요? 직접 영향줘요? 도시생활 같은 작은 생활권이 되고, 유사 지역은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는 않아요. 자, 직접입니까? 이건 간접입니까?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자, 일단 살을 붙입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 32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2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살을 붙여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따보세요. 인근 지역. 자, 이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얘는 대상 부동산이 그냥입니까? 속한 지역입니까? 그 이용이 이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개별 요인이 맞겠어요? 지역 요인이 맞겠어요? 지역이죠.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그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에다가 박스 쳐놓으세요. 지역 요인 박스 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찍어줄게. 미음번에 비를 가세요. 따라서 범위.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인근 지역이 너무 확대되어 있어요. 그럼 적으세요. 인근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사례가 적어요? 사례가 많아요? 어떻다고요? 사례가 어떻게? 근데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죠. 그런가요? 근데 너무너무 축소되게 되면 사례가 많아요? 사례는 적어요. 근데 가격에는 어떻습니까? 사료 자리가 구하기가 어렵지만 가격에는 좀 판정이 쉽겠죠. 요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가, 자, 따라서 성성세천학. 자,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이 지가가 있으면 하향력을 상향해서 봤는데, 자, 우리가 100년 주기로 옵니다. 자, 그래서 성장한 다음에 성숙해요. 그럼 그 지역이 성장기라는 것은 막 재개발되고 그 지역이 막 재건축돼서 신축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자, 성장기는, 자, 따라해보세요. 상향여가 현상. 상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지가 상승 폭이 크죠. 그래서 상향여가 발생합니다. 여가 발생되고, 자, 성숙기는요, 지가 수준이 최고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고부동산의 거래가 돼요. 자, 그럼 성숙기는요, 성숙기는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지가 수준이 높아요? 지역 기능이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나요? 세태기는 이제 지가가 하락돼서 하향여가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향여가가 세태기에선 시작돼요. 근데 천이기는 하향여가 시작됩니까? 천이기는 하향여가 활발합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천이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세태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람도 그냥이야 세태할수록 천해져. 그럼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 얘기해봐. 세태기 나온 다음에 천이기 나오지? 그럼 세태기는 그냥이야 하향여가 시작돼. 천이기는 활발하겠네.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우리 기출에 나왔었는데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악하기로 적어놓는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문제로 일단 다루도록 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따라서 유사지역. 자,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다, 속하진 아니하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찍어줄게. 디귿번 있어요, 디귿번. 내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 그럼 지리적으로 반드시 근접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일수권 내만 있어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리을 번 갈게. 봐봐. 우리가 인근 지역을 강남역이라고 하고 역삼역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역삼역이 더 상권이 좋아요? 강남역이 더 상권이 좋아요? 또 누르셨네, 그죠? 강남역이 또 상권 좋죠? 그럼 점수를 매겼을 때 얘가 100점이고 얘가 80점이면 이 지역이 더 요인이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은요, 그냥입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같죠? 날 보세요. 지역이 틀려요? 지역이 같아요? 그럼 사례도 100이고 얘도 100이죠. 대답해봐요. 그럼 그냥요, 지역 요인이 같아요. 그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네, 유사 지역은 그냥입니까? 지역이 다릅니까? 그럼 얘도 비교, 얘도 다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인근 지역은 무슨 요인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지역, 개별 요인만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사 지역은 그냥이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 하시는지는 아세요? 328페이지 맨 밑에 니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부동산을 유사 지역에 갔다 올 때는 자, 무슨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합니까? 지역.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 동일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한다, 필요하지 않다. 않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일수권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사례자료의 최원방권으로서 자,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제 프린트도 있지만 주거지라는 단어 있나요? 주거지는 따로 통근. 통근이 유사해야 돼요. 그래서 통근이 가능한 거리.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면 1시간 내에 들어와야 돼. 근데 이 저자가 뭘 냈냐면 니은을 냈어요. 도로 교통수단 등과 관련해서 그 범위가 그냥요 넓어지기도 해요. 교통이 발달하면 더 나갈 수도 있죠. 넓어지기만 합니까? 좁아지기도 합니까? 좁아지기도 하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상업지는 배후지 상권이거든요. 상업지는 배후지에 대한 상권에 가서 상권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는 이제 생산에 대한 효율성과 비용의 경제성인데 참고하시고, 농지는 농업 경영과 관련된 건데, 자, 나온다면 후보지 이행지 있나요? 별표 쳐놔보세요. 무슨지. 자, 합니다. 자, 얘네들 다 상업지의 동일수권은 이제 가는데, 자, 우리가 후보지라는 것은 지역 내여 지역 상호간이에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농지의 동일수권이 상업지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정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럼 상업지에 대한 평가를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전환 전으로 간다, 전환 후로 간다. 후로 가는 게 1차 되는 거죠. 대화를 합시다. 농지가 상업지로 바뀐다면 농지 가치 있는 거예요? 평가사는 상업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업지 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자, 전환 이행 속도가 낮아서 10년째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후로 갑니까? 전으로 갑니까? 전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문제로 갑니다. 힘내시고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가셔서 34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9. 349 가시면은 349, 이것도 답만 보겠습니다. 349. 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지금 20번에 1번 있나요? 1번? 1번에서 별표 쳐보세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여러분들 개별 분석이라는 거는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는 건 맞죠? 근데 표준화 일반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개별화 구체화가 맞죠? 개별화 구체화.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표준화하고 일반화 시킨다는 건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답만 좀 보세요. 답만. 요것만 좀 제가 추천해드리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21번 갑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거를 잡아내래요. 자, 21번 틀린 거 기억 갑니다. 자, 그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 특성에 전반적으로 그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개별이겠어요? 이건 지역이겠어요?
지역이고, 자, 인근 지역이 경계와 보면 이제 자연적 조건이나 공법적인 규제 등에 의해서 확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이 지읒 들어가니까 맞죠?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이 맞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죠? 그럼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이후가 아니라 전에 해야 되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럼 기억 리을만 틀렸으니까 3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22번의 별표. 자, 틀린 겁니다. 2번 갑니다. 쉽게 나왔어요. 작년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제 프린트 보세요. 자, 프린트 보시면은 옆에다 끼고 보세요. 자, 개별이 먼저예요? 지역이 먼저예요? 자, 지역은 그냥입니까? 거시적이라는 게 나옵니까? 거시적, 광역적이라는 제 프린트 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개별 분석은 거시적, 광역적이에요? 미시적, 국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전체적인 소를 본다면 개별이 나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22번에 2번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조금 다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볼게요. 틀린 거 잡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1번. 인근 지역의 범위는 가치 형성이 변하면서 유동적으로 안 변해요? 가변적으로 변해요? 변하죠. 대답 좀 해봐요. 그 다음 일로 와봐봐요. 이 범위가요. 나봐요. 범위가 넓어요. 그럼 그냥요. 사례는 많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수준이 또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넓게 되면은 가치 순위 판정이 곤란하는 거예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거 3번 나온다 그랬잖아. 주거지는 통근이 들어갔죠. 근데 지역적 손에 따라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좁아지지 않는다, 좁아질 수도 있다. 일단은 거죠. 그래요? 자, 성숙도가 4번에 낮다 그랬죠. 낮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행지는 동일수권을 일반적으로 이행한다는 예견되는 게 후로 가는 게 원칙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볼게요. 일로 와봐요. 자, 이행지는 지역 내기 때문에 우리가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이죠. 그렇죠? 그럼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상업지에 있는 거죠. 전으로 보입니까? 후로 보입니까? 후로 가는 게 원칙인데 성수도가 낮으면 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했었어요. 고시생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고시생은 스리바시 입고 추링 입고 다니고 막 푸시푸시해요. 아직 농지예요. 그러면 얘가 상업지로서 판사 검사가 됐어요. 받기는 가정 중이에요. 가정 중이죠. 그럼 1순위가 따라 붙어갖고 얘한테 우리 다 사줘요. 그죠? 그럼 얘는 평가사면은 얘는 농지에 가치 있는 거예요? 상업지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스레바가 스레바로 보여요? 고급 승용차로 보여요? 승용차로 보이고, 평가사 봤을 때 이게 농지로 보입니까? 상업지로 보입니까? 후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10년째 안 바뀌어. 성도가 낮아서. 그죠? 근데 오늘 갔더니 요 스레바가 승용차로 보여? 스레바로 보여? 요 옷이 주택으로 보여? 이건 그냥 어떤 튜닝으로 보여? 튜닝으로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모르겠으면 저 그냥 쌀만 드세요. 그죠? 그러면 아까 성숙도가 낮으면 전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 갔나요? 근데 5번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행한다는 예견됐다는 게 후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번에는 낮으니까 전으로 가는 게 원칙 되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다졌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아까 그 유명한 329페이지로 가보세요. 머리 아파. 자, 329로 가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3방식.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죠? 그럼 제 프린트로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 완벽하게 해놨어요. 따라서 3방식 7방법. 원모타임 3방식 7방법. 그럼 7개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공시지가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로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 위주로 이제 가시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갈게요. 가격의 3년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의 3년성. 자, 여러분들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성을 따질 수 있죠. 그죠? 그 비용성. 그래서 비용성을 따져서 공급자들이 이제 택지를 취득해서 건축자재 들어가는 거를 요 3방식을 따보세요. 원가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여기 거래가 얼마큼 되는지 시장에서 시장성을 봤어요. 시장 나가서 비교했어요. 비교 방식과도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수익이 발생하니까 또 임대료가 나와서 또 수익성을 다루는 수익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3방식, 7방법. 그러니까 7가지 방법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많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6방법이었는데, 자, 가액을 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우리가 임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원가법, 적산법. 자, 이 둘 중에서 가격은 원가법이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따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그럼 요건 임료예요, 가액이에요? 얘가 임료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료를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는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가 들어가니까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는, 자, 따라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7글자로 맞춰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건 수익을 가격을 환원해달라. 그 수익 환원법이라는 말을 쓰고요. 환원법이라는 말을 쓰고, 임료는 수익 분석법이라는 말을 쓰죠. 수익 분석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눈높이를 가는데, 자, 원가니까 원가가 들어가죠? 비교니까 뭐가 들어가요? 비교. 수익이니까 수익이 들어가죠. 근데 주의하실 게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죠. 맞나요? 그럼 가로치기 딱 나왔어요. 자,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따보세요. 3글자, 7글자, 5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 3글자가 올라와 있죠? 같이 가자. 그럼 여기 몇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3글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수익 분석법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적산법. 돼? 이제 뭐 하는지 몰라.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이야 글자 수가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따보세요. 시산 가액. 시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가격과 임료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법은 적산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적산 가격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적산법은 적산 임료인데 임료는 잘 안 나오니까. 공시지가는 토지 가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또 비중 가격. 그 다음에 임대료는 또 비준 임료.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 가격. 수익 가격이고, 수익 분석법은 수익 임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잡아드릴게. 시상 가격은, 자, 요건 따보세요. 임시로 계산. 최종 가격이 아니죠. 그럼 시상 가격을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는, 일단은 계산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따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럼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죠. 왜냐하면 가중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산술평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산술평균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계산 문제를 풀고 오시는 게 좋아요.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 가시면은, (351페이지에) 24번 있나요? 펴붙여 보세요. 이거 갑니다. 자, 시상가액 조정으로 감정평가액, 최종평가액을 구하는데, 자, 따보세요. 거래사례 찾으셨어요? 자, 이건 따보세요. 비교 방식. 그럼 거래사례에서 나온 게 1.2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비교 방식의 가중치를 찾아보세요. 비교 방식 몇 %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50%의 가중치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비교 방식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비용은 무슨 방식이죠? 원가 방식. 그러면 비용에 대한 건 1.1억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비교 방식이 20%라고 나와 있나요? 풀어오신 건 풀어오셨어요? 자,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 지금 20%죠? 그 다음 비교 방식. 그 다음에 거기 임대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임대료가 수익이에요. 수익을 임대료를 환원하는 게 수익이죠.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죠. 거기서 시장 가격이, 수익 가격이
1.0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갑니다. 야매로 가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로 가볼게요. 30%니까. 자, 요거는 0.2로 0점 어떻습니까? 지금 원가 방식에서 지금 조성 비용은 1.1에다가 0.2죠? 그럼 0.2억이 돼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5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0.6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다 0.3 하니까 0.3억이 되죠. 자, 요거 다 더해보면 답이 1.12억. 그럼 정답은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여기서 갈게요. 이게 최종 평가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얘가 최종 평가 가격이 되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시상가액이 똑같아요? 시상가액이 다 달라요? 다르죠? 대답해봐요. 안 달라, 달라. 자, 여기 봐봐. 자, 이 건물을 지을 때 원가로 지을지 비교로 지을지 수익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3방식의 시상가액이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파이팅. 그러면 얘네들은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왜?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조정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산술평균합니까? 가중평균합니까? 왜냐하면 비교 방식에도 50% 가중평균하는 거죠.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이따가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겠죠. 이해 갔나? 그럼 여기서 나온 얘네들은 최종평가 가격이야? 얘네들은 시상가격이야? 그럼 최종평가 가격이 중간 과정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럼 요거는 이게 최종평가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시상가격의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지금 여러분들 351페이지 정답은 4번인 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론을 한번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이론을 가시면은, 자,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33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시상가액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조정을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은, 대상 물건에 정한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 적용해서 감정평가를 하지만 다만 주된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다른 평가 방법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 동그라미 2번에 맨 밑에 가시면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얘 오래 뜹니다. 예, 별표 3개 치세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 자, 아까, 자, 따라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공시지가로 가야 되죠? 근데 토지가 아닌 여기 나가셔서 이 건물과 비슷한 건 다 거래사례로 가거든요. 지금 조그만 글씨 별표 치셨어요? 그럼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인 거래사례 비교 같은 건 속한 감정평가는 서로 같은 방식으로 봅니까? 다른 방식으로 봅니까? 다른 방법에 속한다는 단어가 있죠? 요게 나옵니다.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갈게요. 자,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시상가의 조정으로 갑니다. 자, 페이지 352입니다. 352. 352, 25, 26 있나요? 자, 25는 공인중개사 학교로 문제고 26번은 감정평가서 시험 문제예요. 찍어드리는데 일단 25번은 다 가볼게요. 자, 25번에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상가격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지금 가볼게. 자, 3방식은 무슨성이 있어. 불러봐.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이 기초하는 거 맞지? 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시상가액이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 아까 1.1억, 1.2억, 1억이 있었지? 기억하세요? 그럼 시상가액은 그냥 조정을 해야 돼.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해야 되지?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지. 그렇지요? 4번에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 한다는 거죠. 4번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상가격 조정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다 가볼게. 자, 26번을 딱 봤더니 아까 왠지 그냥이야 지분이 좀 길죠? 그럼 아까 찍어줄게.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과 다른 방식은 같은 방법으로 가요? 다른 방법으로 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만 가세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과 아까 다른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법은 같은 거로 봅니까? 다른 거로 봅니까? 다른 것으로 조정한다는 거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25번은 다 봐야 되지만 26번은 우리가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자. 3번이 중요하죠. 얘기 좀 해봐. 다른 것들은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그걸 다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시장가격 조정 때는 공시지가기준법과 다른 이 비교 방식이 거래사를 보고 같은 평가 방식 봅니까? 다른 걸로 봅니까? 다른 걸로 보고서 시장가격을 조정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 별표 몇 개 쳤어? 3개 쳤죠? 의욕도 없고 찾았습니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번이 작년 문제예요. 올해 나온다면은 26번에 3번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내지 않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여러 가지 놓고 그 안에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건 강력하게 저는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어요. 근데 감정평가라는 게 기재 안 됐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기재가 돼 있거든요. 감정평가 강의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25번과 26번의 3번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가액의 조정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계산 문제 기억하십니까? 저건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으니까 하시고, 시장가격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럼 산술평균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해야 돼요? 가중평균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아까 제가 26번에 3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시장가격 조정할 때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다른 방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속한 걸로 시장가격 조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26번에 3번이 나왔으면 좋겠죠? 올해, 그죠? 나오면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적중을 많이 했다고 좀 올려놨거든요. 그죠? 강사에 대한 힘이 되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나오면 게시판에 올림. 이렇게, 꼭 적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